제129화 흥룡의 위압. 리드코일은 레벨이 오르면서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멸세 형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 루파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리드코일이 이전에 대재앙을, 대격변을 배웠을 때부터 다음은 분명 멸세 형태에서의 새로운 기술일 거라고. 흥룡족은 마법과 물리, 두 능력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종족이었다. 그렇다면 파멸의 용 형태에서는 마법 위주의 대재앙을 배웠다면 멸세의 용 형태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물리 혹은 제압 기술이 나올 차례였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스킬명 흥룡의 위압 레벨 1 활성형 멸세 형태일 때 흥룡왕은 지속적으로 용의 위압을 방출해 범위 내의 적에게 공포, 위축 상태를 유발한다. 공포 상태는 상대와의 힘 능력치 차이에 비례한다. 차이가 적으면 두려움, 사기 저하 등의 약한 디버프가 걸리지만 차이가 크면 기절 상태가 된다. 즉, 공격 중심의 대재앙과 달리 흥룡의 위압은 제어 중심의 기술이었다. 루파는 바로 떠올렸다. 이건 마치 원피스에서 읽었던 만화 속 패왕색 패기 같은데? 피해량은 거의 없었지만 위압이 발동되면 주변의 모든 적은 압도당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리드코일과 힘의 차이가 큰 존재라면 그냥 한순간에 기절해버릴 것이다. 게다가 리드코일의 힘 능력치는 극한 상태에서 5만을 넘는다. 그 정도의 괴물과 힘 차이가 비슷한 적이 몇이나 있겠는가. 결국 이 기술은 사실상 영구 범위 기절기였다. 루파는 감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공포의 포효는 잠깐 동안만 마비시키지만 이건 범위 안에 들어온 순간 끝이네? 움직일 수도 없고 스킬도 못 쓰고 그냥 서서 맞기만 하겠지. 리틀치의 용기 공격만으로도 쓸어버릴 수 있겠어. 게다가 이 스킬은 아직 레벨 1이었다. 레벨이 오르면 혹시 진짜로 데미지까지 생길지도 모르겠네. 마치 그 비능력 뜨지만 과일 안 먹은 어떤 해적처럼 말이야. 루파는 미소를 지으며 확신했다. 이 기술은 끝없는 잠재력을 지녔다. 보스를 쓰러뜨린 후 루파는 시스템 하위 공간 속 보물 지도를 확인했다. 표시된 좌표는 아직 한참 먼 위치에 있었다. 역시 이 보물 지도는 비록 묘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야 얻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루파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비밀 던전은 경험치가 워낙 풍부했고 리드코일과 리틀치라는 두 치트급 존재 덕분에 조금 더 머물러도 손해가 아니었다. 보스를 처리한 뒤 리드코일과 리틀치는 다시 앞서 나가 강적을 찾으러 갔다. 루판과 제닝은 쉴 틈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3시간가량을 더 올랐을 때 그들은 이미 고도 3000m 이상의 덩굴길을 오르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대한 비룡신목의 수관이 구름 위로 솟아올라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덩굴길은 수관 속으로 휘감겨 들어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멀리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다가가려면 한참 걸리는 그런 착시가 느껴지는 거리였다. 아직 최신부까지는 한참 남은 셈이다. 다행히 루판과 제닝은 단지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됐다. 몬스터는 2마리의 드래곤이 알아서 처리했다.
루파는 이번에도 흑룡의 위협을 시험해 보진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범위에 들어온 적은 리트쉬의 용기 공격, 2초도 안 돼 갈기갈기 찢겨 나가니까 기절이니 공포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세 번째 메인 보스 원소 삼두비룡의 영혼을 마주했다. 레벨 65의 악몽급 보스. 앞서 싸운 강골비룡보다 훨씬 강했다. 이 보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각 머리는 바람, 불, 얼음 마법을 다루며 서로의 속성을 결합해 강력한 복합 마법을 발사했다. 비룡족 중에서도 마법 사용 최상위종이라 불렸다. 방어력은 낮았지만 그 대신 4마리의 언데드 청동 비룡을 거느리고 있었다. 루판과 제닝이 도착했을 땐 리드코일은 이미 4마리의 청동 비룡과 격돌 중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잠시 후 4마리의 미니보스는 모조리 산산조각이 났고 제닝의 만화검은 다시 레벨업했다. 이제 남은 건 본체, 원소 삼두비룡의 영혼뿐이었다. 그 보스는 엄청난 마법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리틀치의 용기 방어가 그 모든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다. 작은 보스들을 정리한 리드코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두비룡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거대한 발톱이 내리쳤지만 손맛이 이상했다. 물리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았다. 유령형 몬스터? 루판이 중얼거렸다. 맞았다. 삼두비룡의 영혼은 유체였다. 물리 공격엔 거의 면역이었다. 리드코일의 발톱이 관통해 작은 균열을 냈지만 금세 복원됐다. 데미지는 용기 공격보다 훨씬 약했다. 분노한 리드코일은 루판의 허락을 받고 전투 형태로 변신했다. 힘 능력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 대신 물리와 마법 공격의 균형이 맞춰졌다. 그녀는 거대한 입을 벌리고 용암의 숨결을 내뿜었다. 삼두비룡의 영혼 역시 새 머리에서 바람, 물, 얼음의 숨결을 뿜어냈다. 하늘 한가운데서 2마리의 용의 숨결이 충돌했다. 그러나 속성의 차이는 명확했다. 리드코일의 용암 화염은 삼두비룡의 복합 브레스를 완전히 압도했다. 유령형 보스는 고열에 약했다. 마법 공격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자 그 거대한 영체가 비틀리며 비명을 질렀다. 도망치려 했지만 리틀치의 용기 공격이 사방에서 터졌다. 도망칠 틈조차 없었다. 결국 비룡의 영혼은 울부짖음을 남기고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졌다. 전투 시간 단 몇 분. 한 팀이 며칠을 고생해야 할 악몽급 보스가 두 드래곤에게 농락당하듯 사라졌다. 재능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말 이건 불공평해. 드래곤 테이머라는 직업은 대체 밸런스라는 게 있긴 한 걸까? 루판 역시 이제 직접 싸울 일이 거의 없었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전투가 끝나자 루판은 레벨 27에 도달했다. 이제 2차 전지까지 한 걸음 남았다. 이 속도라면 국가시험 전에 레벨 30 달성은 문제 없겠군. 그는 벌써부터 자신의 2차 전직 분기와 직업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던전을 계속 올랐다. 비룡 신목의 덩굴길을 따라 꼬박 하루가 지나 있었다.
체력 소모는 거의 없었지만 루파는 잠시 휴식을 제안했다. 제닝, 한 30분만 쉬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자. 두 사람과 두 드래곤은 한꺼가 준비해둔 식사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잠시 쉰 뒤 다시 출발했다. 그 이후부터는 언데드 드래곤이 거의 사라지고 비룡의 영혼, 유의 몬스터들이 등장했다. 이 유령형 몬스터들은 물리 공격에 거의 면역이라 보통 직업군은 상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루판에겐 아무 상관없었다. 리드코일이 파멸의 용 형태로 변신하자 그들의 운명은 단 하나, 즉사. 반나절이 더 지나 루판과 제닝은 마침내 비룡 신목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 사이 두 명의 레벨은 루판 28, 제닝 27까지 올랐고 리드코일과 리틀치는 각각 22, 18레벨에 도달했다. 이 속도라면 보통 10인 파티가 일주일 걸린 난이도를 단 하루 만에 돌파한 셈이었다. 거대한 수간 위에 오른 루파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좋아, 여기가 꼭대기인가? 그는 주변을 살폈다. 최종 보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최고 등급 보물지도에 표시된 좌표가 이곳에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가 제 129화입니다.